일단 체크를 하고 최소한 수액이라도 맞으면서 당신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때 가서 또 상태를 결론 나오면 보고 또 결정을 해봅시다 말이죠. 더 이상 안 되면 병원으로 가서 체크를 하고. 저도 거기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동지들을 믿고 당원들을 믿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표님 미안합니다. 또 국민 앞에 우리 언론하는 사람들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배시가는데 목사는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 참 이렇게 미안하기 그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온 건 대표님 죽어도 이 정부 눈 하나 까딱 아닐 것 같아. 대표님이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 눈 하나 까딱 아닐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지난주 이 텐트 친 거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쳤는데 실제 시작은 이제 토요일부터 했다 치고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해서 한 6일 정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준비를 보통, 안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뭐 구역질도 나고 막 이랬는데 살도 좀 빠졌어요. 한 2, 3kg 정도. 많이 빠지신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허리띠 요즘 이제 바지를 사면 항상 여기 빡빡하잖아요. 이제 한 칸 오히려 안으로 당길 정도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사실 단식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 없이 하니까 참 몸이 괴롭다. 괴롭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앉아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힘들어요. 되게. 맞아요. 힘들던데 그래도 이제 단식하면서 제일 한 건 이런 거예요. 단식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 별로 언론에서 안 다뤄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출구는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던 23일을 넘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출구라고 저는 봐요. 오늘이 17일째니까 그럼 한참 그렇죠. 한 남았는데요. 6일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우리 헌정사상 가장 긴 단식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거를 넘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주 목표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물리적으로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데 5일, 6일, 7일을 더 한다? 이거 건강상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나마의 출구 전략을 한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셔서 링거를 맞으면서 23일을 넘기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목표하는 바고 23일이 넘어가서 이재명이 헌정사상 가장 긴 단식을 했던 사람이다로 남겨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식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아까 24일이 최장 단식은 23일인가요? YS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은 24일 세월호법 하고 천정배 의원 27일 그분들하고 비교를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30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단식하고 이러면 당대표 상대방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지 찾아가서 좀 걱정하고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어찌 보면 관례였고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요구는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알죠. 하지만 찾아가서 그래도 만나는 게 예의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문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 안 해요. 병문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요구 조건 들어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인지상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뭐 개각이라든지 국정쇄신 같은 것도 예전에 다 단식할 때 들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도 다 들어 있던 거라서 이거를 뭐 대화 의지가 없냐라는 것과 단식을 좀 중단을 요청해서 찾아가는 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그걸 같은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거의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형사적인 판단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그 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예우를 했으면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태도를 바꿔서도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속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라고 단언한 다음에 아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 요 한 건만 두고 본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까? 저는 당장 가가지고 당시 중단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국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네. 그다음에 당대표끼리 그러면 국정 현안에 대해 가지고 한 3, 4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너무 이슈가 많아요 지금. 근데 다 뭔가 어질러졌는데 이불로 덮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치우지 않고. 아직은 국회의원들 월급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시기에 맞는 할 말을 하라고 월급 주시는 거지 복지부동하고 당신의 기회를 노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고 세비 받고 있으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걸 어디 익명 인터뷰로 가가지고 신문 끄트머리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요 월급 받는 값 못하고 계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요 더 큰 정치인 되십시오. 맞아 오늘 밤이 굉장히 위급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소견인데요.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때까지 국회에서 의총을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고민해보겠다고만 했을 뿐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다음 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1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마음을 상처 서로 사랑하고 있다가도 이젠 소용. 오늘 오전에도 뭐 최고위원 회의를 했고요. 대표께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대표가 좀 완강히 지금 단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단식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저 정도면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장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대표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이 대표는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기가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식을 벌이다 급속도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눈 깔고 무릎 꿇으면 살리는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정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좋아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